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리그 형식이 돼버렸어요. 당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아직까지 전혀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흥행도 뭐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고 네. 결국 거기에서 1위로 후보로 당선이 되더라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2단계 또 단일화라는 것을 가상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힘이 맥이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네. 그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NBS 여론조사 결과 네네네. 전국 지표조사죠. 그게 17일 날 나왔는데 전체 국민의 66%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바람직하다는 경우는 24%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한대행이 현재로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보수 여권에서는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고정적인 상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계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수치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수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뭐 하루 사이에 예를 들어 금요일이 갤럽이 2%였잖아요.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8.6%입니다. 그런데 NBS니 리서치뷰니 조원 CNI 뭐 또 데일리안 같이 한 4개 기관이 연달아서 지금 오늘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예. 뭐 각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28%가 있는 반면 뭐 28%부터 25% 뭐 한 20%까지 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여론조사 공정이 14, 15일 날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은 한덕수가 28.2, 김문수 18.2, 한동훈 17.6, 홍준표 9.3, 나경원 6.2, 안철수 4.2. 이게 지금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까지. 예, 무당층. 예. 459명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경선 룰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역선택 방지. 나온다고 말도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28.2로 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을 상대로 한 양자 대결. 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재명을 상수로 놓고 한 거죠. 예. 이재명이 32.9인데 한덕수가 30.4%. 예, 30.4%. 이 무당층이 15 내지 18%가 됩니다. 대개. 네네. 그러니까 거의 붙었어요. 무당층에 있어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이재명 32.6 대 23.1.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33.2, 한동훈 20.2. 홍준표는 이재명 31.8, 홍준표 21.8.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한덕수 대행은 무당층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불과 오차 범위 내까지 이게 접근을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대행이 대박이 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층 아닙니까? 중도층이죠. 중도층이 거의 7대 3 정도 비율로 진보 쪽에 가 있거든요. 네, 진보 쪽에. 네, 맞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갤럽 조사에서 네. 이 중도층은 이재명은 40인데 한덕수는 1위예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말씀이시죠? 예. 네, 그때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 지가 11일 아닙니까? 10일. 그렇죠. 근데
이 여론조사가 9일에서 10일까지 조사한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안 들어간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그게 네,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적을 그럼에도 수밖에 불구하고 없습니다. 예. 이재명이 42라는 것은 네네. 나머지는 60인데 여기에 이제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많으니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거의 잠식을 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 맞습니다.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무당층 한 15% 안팎으로 있는 무당층에 있어서는 1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은 중도층 공략이 가장 핵심이구나 이걸 네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 공략을 했는데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경제 성과. 그러니까 그래서 관세 성과. 관세 통상 협상에서 다음 주에 이제 뭐 안덕근 산자부 장관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총리가 가서 뭐 재무부 장관도 만나고 통상 협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네네. 이게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일본은 경제 재무상이 가 있습니다. 아카사와 요시이가 가 있는데 일단 깜짝 놀랐대요. 왜 경제 재무상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원래 경제 장관끼리. 트럼프가 딱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함께 했는데 실제로 이 일본 재무장관은 별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아유 다음번에 다시 만나자. 더 확실하게 우리 얘기하자 그랬는데 발표가 트럼프가 갑자기 일본과 굉장히 끝내주는 지금 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또 트럼프의 예, 협상 전략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일단 최상목, 안덕근 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딱 성과가 탁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찌됐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게 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서 직접 트럼프를 만날지 그리고 트럼프가 좀 전에 일본 경제 재무상 만난 것처럼 한마디 딱 와 만났는데 아주 트무탄 만남이었다. 결과가 당장 어떻게 안 나오더라도 그거 한마디면 상당히 뭐랄까요? 국내에서의 또 반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은 아주 중요한 상대국이지만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네네. 탄핵당해서 파면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결정된다는 것은 트럼프가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친중 성향의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게 아시아 국제 정치각상 좋은 건지 친미 성향의 한덕수 대행이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저울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다 보고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한 그 유세 때나 혹은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한 얘기 사드 철회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친중 노선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그럼 미국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 직접 됐을 때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까? 또는 그 이후에 이재명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급하다라고 포지셔닝을 바꿨을 때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아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간의 빅딜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선 뭐 지난 8일에 통화를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덕수 대행한테 대선에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그 내용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나온 얘기는 매우 우호적인 통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레이트 콜이라고 네. 트럼프도 이 얘기를 한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이런 설까지 나와요. 물론 총리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죠. 박미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밑에서 조용히 작업하는 것을 우리 방미한다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쪽에서 그렇게 먼저 방미를 하겠다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런데 TV조선 보도를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지난번 통화 이후에 또 계속 물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 때문인지 몰라도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추미애가 또 등장을 해요. 민주당 주도부는 아까 탄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가 또 등장을 합니다. 지금 한덕수는
자기 대선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관세 협상에서 이 나라를 뭐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려고 한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김준형이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 아십니까 혹시? 예. 그 외교적 전문가라고 맨날 방송에도 함께 나왔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당장 그만둬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관세 협상 하면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발칵 뒤집힌 거죠. 관세와 관련돼서 지금 뭐 권한대행이 갑자기 어떤 트럼프와 뭐 이렇게 뭐 결과가 좋아진다 했을 때 전 세계가 다 이제 그 기사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한국이 제일 먼저 타결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 대행은 날개를 다는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아직은 5월 3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그런저런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대선에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하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경우 나갈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예. 선출직만 안 해봤지. 다 해본 분이시죠. 그러면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원래 정치인들은 한 40%, 30%만 가능성이 있어서 뛰어들지만 예. 한준이는 안 그럴 겁니다.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승산이 있을 때 나오지요.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 지표라든가 또 한미관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한덕수 대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네. 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워낙에 트럼프가 불가측해서 그걸 분명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무당층의 민심이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투렁투렁 거리고 있네요. 딱 보니까. 특히나 이제 김문수가 무당층이나 또는 무당층에서나 중도층에서 굉장히 지금 낮죠. 딴 그 층보다는. 예. 결국은 지금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간에는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이 오르면 김문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지층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로우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층이 사실은 보수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문수하고 겹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전라 그러면 광주 전라에서 조금 더 한덕수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보수층에서 사실은 더 많이 한덕수를 바라보고 있는 건 맞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한덕수는 34.4, 이재명은 29.3입니다. 인천 경기는 물론 이재명이 높고 또 충청도 높아요. 근데 호남도 한덕수가 22.0, 이재명 38.5로 나왔고 뭐 DK 또 PK 이런 쪽은 한덕수가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무당층 조사입니다만은 양자 대결. 여기에서는 한덕수로서는 기대를 가져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네. 지금 한대행의 출마설이 나온 게 한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열흘도 안 되잖아. 한 일주일 네네. 조금 넘었어요. 맞다. 그런 일주일이다, 상황 일주일. 속에서 일주일이에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급등세랄까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여권이 앞으로 잘만 이 전략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이재명하고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화제의 중심이 선 건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